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일대기. 도산 안창호 일대기 3.1운동 이전까지 어린 안창호는 평양이 청일전쟁으로 파괴당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구국의 대열에 나서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집안 반대로 비밀리에 가출하여 경성으로 올라온 그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운영하는 구세학당에 입학한다. 3년 후 서재필, 이승만 등이 주관한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만민공동회에도 참여하여 청년웅병가로 명성을 알린다. 이후 미국 유학길에 망망대해에 우뚝 솟은 하와이 섬에 웅장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호를 도산이라고 짓는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동포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고 교민 지도에 나선다. 헌신적으로 교민들의 집 청소와 쓰레기 정리 등을 해주던 그는 곧 교민사회 지도자가 된다. 1907년 귀국한 그는 다시 애국계몽 강연을 실시한다. 그의 강연을 듣고 여운형과 조만식이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한다. 이에 안창호는 양기탁, 윤치호 등과 신민회를 창립하고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한다. 대성학교의 교육 방침은 그의 지론대로 정직하게 살자는 것이었다. 1910년 초 한국 통감부는 그에게 입각을 제의했으나 일축하고 다시 국외 망명의 길을 떠난다. 1913년 흥사단을 재건하고 1914년에는 대한인국민회를 설립한 후 멕시코, 캐나다 등을 방문하며 해외교포 조직을 강화한다. 훗날 대한인국민회는 상해 임시정부의 주요 자금줄이 된다. 안창호 일대기 2편. 안창호는 1919년 4월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리에 선출되어 통합임시정부를 출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1921년 임시정부가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희의 독립방향 및 이념 차이로 내분에 휩싸이자 안창호는 양자간 조절과 중재를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이동희는 레닌 자금 사건으로 총리직을 사퇴한다. 그 뒤 대통령 이승만의 위임 통치안을 두고 이승만 대통령 탄핵운동이 전개될 때 안창호는 이승만 중심으로 단결해줄 것을 호소한다. 뒤이어 임시정부 해체론자와 인정 고수파가 갈등하자 안창호는 임정 개편을 논의할 국민대표회의에 참여하지만 이 회의도 결렬되고 만다. 1926년 5월 임시정부는 그를 국무령으로 선출했으나 기호파인 안공근, 김규식, 김구 등이 서부파인 그가 국무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여 사퇴 수습 차원에서 그는 국무령직에 취임하지 않는다. 대신 유일정당운동에 앞장서서 좌우합작 운동을 일으킨다. 그러나 각파 간 이견이 심하여 그의 유일정당운동도 좌절된다. 결국 좌파를 배제하고 1928년 이동영, 김구, 이시영 등과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한다. 이 시기 안창호는 만주와 필리핀 등지에 이상촌을 건설해 독립운동기지로 삼으려고 했으나 만주사병과 필리핀의 협조 거부로 실패한다. 안창호 일대기 최종편. 1932년 4월 윤봉길 의거가 성사되자 일본은 상해 인정요원들 체포에 나선다. 안창호는 체포된 후 서울로 압송되어 4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 대전형무소 등에서 복역한다.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그는 나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민족을 위해 먹고 잤으니 앞으로도 민족을 위해 일하고자 함은 변함이 없다며 당당하였다. 수감 중 간과 폐, 기관지 등이 극히 나빠져 1935년 2월 병보석으로 2년 반 만에 가출옥하였다. 가출옥 후 순회 강연을 다니다가 건강악화로 고향에 은거한 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죽는 날까지 그가 평생 꿈꾸어왔던 이상촌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으나 수양동우회 사건과 연이은 병원 입원으로 실패하고 만다. 1937년 6월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종로서에서 고문받고 서대문형무소에 다시 수감되었다. 병세가 심하여 12월 24일 병보석 출감하였으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혼수 상태에 빠져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민족의 힘을 길러 독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38년 초 그는 병상에서 메이지 덴노를 꾸짖어 병원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다. 1938년 3월 그는 경성제대 부속병원에서 61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그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평생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한 인물이었다.